호전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마비 증상이 진행을 한다든지 해부학적 이상을 동반하고 있거나 외상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해서 그 척골신경으로 가는 압력을 낮춰줘서 마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좀 증상이 악화된다거나 혹은 좀 재발을 하면 결국은 좀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은 척골신경 전방 전이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척골신경을 내상가 뒤쪽에 있던 척골신경을 앞쪽으로 옮겨줌으로써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뒤쪽에 있던 척골신경을 앞쪽으로 옮겨줘서 주행 방향을 짧게 해주고 그다음에 눌리고 있던 것을 압력을 풀어줘서 주간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뭐 척골신경 전방 전이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복도 잘 되고 있으며 수술 시간은 보통 1시간 내외로 아주 길지가 않고 수술 후 회복 기간은 보통 한 3주 정도. 3주 정도는 부목 고정을 하고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가볍게 운동을 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척골신경 전방 전이술 같은 경우는 이게 압박된 신경을 좀 이완시켜준다. 이런 수술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특별한 외상이나 뭐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4번, 5번 수지에 손저림 증상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내원했던 환자분이고 내원 당시에 뭐 근육마비로 인한 갈키손,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갈키손 변형이나 마비 증상은 보이진 않았지만 주증상은 통증과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의 불편함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이제 내원하셔서 검사한 MRI상에서 신경 주변에 염증이 발견되었고 그러니까 신경이 이미 그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변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를 시행했었고 근전도 검사상에서 이제 신경 전도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수술적으로 척골신경 전방 전이술을 시행했던 환자분이시고 척골신경을 옮겨주고 난 다음에는 일단 환자분들이 가장 편해하는 거는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 낮 시간 동안에 좀 불편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이제 감수를 하시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저려서 깨요.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수술하고 나서 뭐 다른 증상은 뭐 예를 들어서 마비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오래 걸리지만 이제 밤에 깨는 증상은 수술하고 압력을 풀어주고 신경을 옮겨주면은 바로 호전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도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70대 여성분이셨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외상은 없이 손가락까지 저림, 통증 증상이 어깨에서부터 내려오는 증상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개인의원에서 수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하고 약물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이 내원을 하셨고 이분은 이미 오랫동안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시면서 신경마비 증상이 꽤 진행이 되셔서 약간의 갈키손 변형이 동반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감각 저하나 통증도 같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근위축 증상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에 있는 내재근들이 마비가 되어서 손등 위에 근육들이 말라서 이제 움푹움푹 패여 있어서 그 정도로 이제 좀 진행이 되신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내원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MRI 검사를 했더니 저기 보이는 이제 동그란 결졸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경 주변에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증상이 악화되고 이제 마비 증상이 동반되었던 환자분이라 저분은 수술적으로 혹을 제거를 해주고 신경은 앞쪽으로 옮겨줘서
바로 증상 호전을 볼 수 있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럼 혹시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후군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실까요? 남성분들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팔꿈치를 많이 쓴다든지 이제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70대 남성분이셨는데 수개월 전부터 시작된 손저림이나 이제 근력 약화로 이제 내원하신 분이시고 이미 손의 변형이라든지 근육 마비가 진행되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은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석회화 변형이 같이 동반된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근전도 상에서도 신경 전도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MRI 상에서도 이미 그 신경 주변에 염증이나 신경 내부에 변형이 보여서 수술적으로 척골신경 전방 전이술을 시행했던 환자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이나 손 저림 증상, 밤에 깨는 증상은 아주 바로 증상 호전을 볼 수 있지만 그런 마비가 오래 진행되신 분들은 변형된 신경들이 그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길게는 수개월에서 예. 1년까지도 그 신경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으로 인한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의 치료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셨던 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또 치료 후 관리에 따라서 이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런데요. 이 교통사고나 또 골절, 외상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또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제 골절이나 외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일단 그 골절을 먼저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처음 내원했을 당시에 이제 팔꿈치 주변에 골절이라든지 외상이 있는 경우는 주변에 신경 부종이 많이 동반을 되고 그 주변으로 피가 많이 고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모든 환자에서 다 척골신경 마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척골신경을 바로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그 외상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하고 나서 그런 척골신경 마비를 동반한 환자들은 적당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은 보시면은 50대 여성이 이제 사다리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지셔서 내원하셨는데요. 예.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팔꿈치 골절, 요골도 골절과 아탈구를 동반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은 수술하고 나서는 5주 정도는 부목 고정을 하고 네. 그 이후에 부목을 제거하고 이제 물리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처음에 충분한 부목 고정 후에 부목을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시작했을 때 이제 수술하고 재활 운동하면서 한 3개월 정도의 4번, 5번 수지의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그 증상이 심해지게 됐습니다. 운동을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서 특히 이런 외상 환자인 경우는 처음에 골절과 함께 주변의 신경들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조직들이 많이 아물면서 예.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압박할 확률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진행하거나 약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신경을 전방 전이술을 시행해서 압력을 낮춰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도 이미 이제 수술 후에 재활을 하면서 근전도 검사상 신경이 이미 이제 전도 속도가 많이 떨어져서 예. 마비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 두는 것보다는 이제 수술적으로 감압을 해줘서 압력을 낮춰줘서 이제 신경 회복을 할 수 있었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사례도 바로 또 확인해 보죠. 이 환자분은 40대 남성분이시고 교통사고로 발생한 이제 상안골에 분쇄골절로 내원하셨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가 완전히 부서져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도 주변의 조직들이 다 손상을 받았다고 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사진은 수술 후에 골절을 고정하고 나서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도 이제 부목을 충분히 고정하고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서 네. 마찬가지로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이 나타나서 전방 전이술을 시행했던 환자분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사례는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또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또 치료 관리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손목 질환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